중국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건 당연한 행동이죠. 중국이 조상 때부터 자주 갑질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 반도체를 수출 규제하지 말고 값을 100배로 올려서 판매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여보세요. 최근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감행한 수출 규제에 한국 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90% 이상 의존해온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쥐락펴락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빛나는 한국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전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특정 품목 하나만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해도 중국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제한한 것보다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해 중국이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싸움을 잘못 건 것이 드러난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 산업 최중요 품목을 자체 개발하고자 수백조 투자를 했지만 실패했고, 이 중 일부 기업은 중국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영화 같은 사기 행각을 벌여 중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무리한 요소수 수출 규제를 벌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최근 많은 언론들이 한중 관계를 망친 중국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벌이면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한국의 반도체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한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자금률은 고작 6%라는 믿기 힘든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의 중국산 요소 의존도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산업은 반도체 지원이 필수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해외 의존도가 약점이다며 반도체는 중국에게 원유를 넘어 제일 수입 품목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소비는 글로벌 전체 소비의 60%, 중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최종 수요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도 잘 알고 있어 반도체 자금률을 앞서 2020년까지 40%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하였고 2025년까지 70%까지 자금률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 숫자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낮은 기술력에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더 뛰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소부장 관련 위기는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반면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반도체는 소부장 산업보다 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강대국 미국도 한국의 반도체에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례로 증명됐는데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반도체 개발에 수백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었습니다. 우선 중국의 데코마 그룹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데코마 그룹은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자립을 위해 중국 정부에 투자를 요청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통 크게 1,000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줬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HSMC는 간도 크게 시진핑 주석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HSMC는 우리에게 유명한 우한의 축구장 597H 크기의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말하면서 대만의 TSMC 기술자 영입으로 7나노 공정에 성공해 삼성을 밀어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대한 포부에 중국이 반하기라도 했는지 HSMC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의 부호들에게 총 1280억 위안 한화로 약 23조 6,838억 원을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HSMC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장 플러스 건설 아이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 끌더니 돌연 사라졌는데요. 이에 중국 공안은 이것을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단하고 HSMC 창립자와 CEO를 공개 수배하는 등 검거에 나섰지만 한 명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HSMC 창업자 리세에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학위를 땄다고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외 출신 배경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무작정 투자만 한다고 반도체 기술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고 투자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불행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칭화윤이었습니다. 칭화윤이는 시진핑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교의 51% 지분으로 창립된 반도체 기업으로 시진핑 주석의 학연이 많이 작용한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투자 금액도 앞서 언급한 회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려 2029억 위안 한화로 약 37조 5,400억 원의 투자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칭화윤이는 20여 개의 미국 핵심 반도체 기술 기업을 인수하여 반도체 기술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회사와 설비를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로 전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칭화윤이는 시진핑 주석의 후광에도 파산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마지막 남은 반도체 업체는 에스믹뿐입니다.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자리 잡았던 에스믹은 최근 대만계 임원 3명이 동시에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만계 임원 몇 명 빠졌다고 무슨 난리냐고 하겠지만 사실 에스믹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바로 대만계 기술 인력입니다. 이들은 그 유명한 TSMC 출신들이기 때문에 에스믹은 사실 이 3명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때 삼성전자에서 부사장으로 6년간 근무한 적도 있죠. 2017년 에스믹에 합류한 이후 3년 동안 28나노 공정을 안정시켰고 14나노 기술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지면서 모든 반도체 개발이 중지됐습니다. 삼성은 이미 오래전에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고 이제 3나노 공정 개발에 들어갔지만 에스믹은 이제 14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에스믹은 주가가 폭락하고 현재 내부에서는 곧 파산할 것 같은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주도하던 반도체 굴기 계획이 모두 무산돼 그나마 6%의 자금률조차 위험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수입이 아니면 향후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이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향후 AI와 데이터 센터, IoT, 5G, 전기차, 전력망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보산업개발센터 CCD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이들 분야에 2025년까지 1조 4천 달러,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 한국의 반도체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2019년 일본이 한국의 소부장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 때 많은 언론들은 한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그 중에 중국의 타격이 제일 크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소한 결과인데요. 중국은 과거 한국 삼성전자가 그나마 중국 내에 공장을 두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한 바 있었지만 중국 정부의 갑질로 인해 보다 못한 삼성전자는 탈중국을 선언했고 이내 성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애플도 하기 힘든 것을 삼성은 혼자서 해냈다고 극찬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갑질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반도체 수급이 매해 어려워지며 한국 반도체의 의존도만 높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4% 많은 3,800억 달러, 한화로 약 448조 원으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하게 반도체 수입 면에서만 봤을 때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산업을 모두 합치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산 전자제품의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심지어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더 애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은 현재 반도체 재고가 약 45일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더욱 다급해졌는데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중국이기에 삼성전자가 만약 중국으로 역수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 인텔을 끌어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부족한 반도체를 보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사전에 이를 눈치채고 인텔을 제재했죠.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청두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할 계획을 세우던 인텔에게 백악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알렸습니다. 보안 문제에 저촉된다는 점을 인텔 고위 관리자에게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해 최첨단 역량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공장 건설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이용해 반도체 수급을 맞추려던 중국의 계획조차 미국에게 막혀 이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관영 환구15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뺏었다며 이는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결국 다시 돌아 한국에게 반도체 수량을 맞춰 달라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설득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 부유스터 대표는 한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미국에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급망과 관련해 기존 채널 대신 미국과 신채널을 열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 말하며 한국에게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 저력이 빛을 보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며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감히 수출 규제 카드를 THLH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